고전 명작 영화를 꼽자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는 오스만 투르크, 지금은 튀르키예로 불리는 대제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아랍인 부족장과 그를 도운 영국군 장교 로렌스 간 우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90% 이상 실제 역사에 근거한 실화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주인공 샤리프 후세인, 그의 삶은 사실 이 영화보다도 더 극적입니다. 한때 그와 아들들은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서부를 포함한 방대한 아랍 제국을 다스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슬람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다. 하심 가문, 영어로는 하셰마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뿌리를 찾아가면 무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까지 나오는 하심 가문. 주인공 샤리프 후세인은 이 가문 출신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는 2남 4녀를 두었지만 두 아들들은 모두 어릴 때 숨을 거뒀고 남은 세 딸도 그다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내딸 파티마 자라는 알리라는 총각과 결혼했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들의 후손들을 바누 하심 일족, 영어로는 하샤마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간단히 하심 가문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하심은 예언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종교적 권위에 힘입어 아라비아 서부 지역에서 큰 맹위를 떨치게 됐습니다. 바누 하심의 첫 시조가 무함마드의 증조할아버지인 하심 이븐 압드 마나프인데 이분이 464년에 태어나신 걸로 추정되니까 무려 16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명문 일족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충 고구려 장수왕 때니까 고구려 왕족인 고씨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급인 거죠. 하심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세운 왕조만 해도 전 아랍 중동을 사실상 통일했던 아바스 왕조, 이집트 파티마 왕조, 인도의 나자피 왕조, 모로코의 알라위 왕조 및 이드리스 왕조, 유럽의 함무디 왕조 등등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 대륙에 걸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하심 가문과 별다른 관계가 없거나 엄청나게 먼 친척인 경우로, 즉 대부분 사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심 가문 출신이자 이름도 엄청나게 긴 후세인 빈 알리 이븐 무함마드 빈 압드 알 무인 빈 아운입니다. 너무 이름이 기니 우리는 서양인들이 그를 부르던 이름 샤리프 후세인으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샤리프는 아랍어로 치면 고귀한이라는 호칭으로 무함마드의 후손이나 귀족 가문을 높이 부르는 아랍어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Your Highness, Your Holiness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18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샤리프 후세인. 그의 할아버지는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 메카를 통치하는 임명직 태수였던 만큼 하심 가문은 무함마드의 후손인 점을 더해 아라비아 반도에서 종교적 권위를 높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 대부분의 아랍 중동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는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자랐으며 집안 분위기에 따라 아랍어와 이슬람 율법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메카를 둘러싼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지역인 헤자즈와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 지역인 네지드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다니는데 이를 통해 토착 유목민과 우호를 다지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그가 이끄는 아랍 대궐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랜드 샤리프 즉위와 격변하는 아라비아 반도. 1908년 오스만 투르크는 후세인 샤리프를 메카의 영적인 지도자 그랜드 샤리프로 임명합니다. 하심 가문의 영적인 지위와 주변 지역민들의 인망을 고려한 결과였죠. 이 당시 아라비아 반도, 특히 서부 지역에는 중요한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헤자즈 철도가 완공됐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의 성지순례 루트인 헤자즈 지역은 지중해에서 이슬람의 양대 성스러운 도시인 메카와 메디나까지 이르는 길쭉한 지역으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주도하에 이 철도가 완공되며 대규모 물자와 사람 간 이동이 용이하게 됐지만 이에 따라 오스만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를 반대하는 부족들 간의 전쟁도 점차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즈음 중동에서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적 열정도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인들을 하나로 뭉치고 독립국가를 추구하던 아랍 민족주의가 그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 아라비아를 비롯해 전 중동을 지배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아랍인이 아닌 투르크인들이 대부분의 실권을 지배했기에 아랍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둘로 쪼개진 이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한편을 맺었고 반대편에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동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 세력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랍 대궐기.
이슬람의 근원이자 영적 고향이라는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강한 아랍인들은 대대로 오스만 투르크의 주류 세력인 투르크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목민인 투르크족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여러 아랍 지역에 노예, 용병, 신하 등으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르크족이 세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300년대부터 터키 지역을 넘어 유럽, 아랍,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떨치자 아랍인들의 상당수도 이들의 지배하에 살게 됐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아랍인들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죠. 오스만 투르크가 1850년대 이후 러시아와의 동방전쟁, 그리스 독립전쟁, 발칸반도 독립전쟁 등 연전연패하자 아랍인을 포함한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은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오스만 투르크는 악명 높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포함해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아랍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1914년에 터진 1차 대전은 아랍 독립에 큰 기회가 됐습니다. 샤리프 후세인을 포함한 하심 가문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서부, 이른바 헤자즈 지역 아랍인들의 신망을 모으고 있던 하심 가문은 1916년 영국과 비밀리에 만나 조약을 맺습니다. 샤리프 후세인과 영국의 외교관인 맥마흔의 이름을 딴 후세인 맥마흔 조약은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영국과 아랍인들이 동맹을 맺고 그 대가로 영국은 전쟁 후 아랍인들의 독립국가 수립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죠.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조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아랍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인정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하심 가문은 아랍인들을 이끌고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는 전쟁, 이른바 아랍대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샤리프 후세인이 이끄는 아랍 독립군의 병사 수는 5만 명, 적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소총 등 현대화된 병기를 보유한 병사는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훈련도도 낮았습니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전투는 1916년 6월 10일부터 진행된 메카 공성전이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군은 메카를 초기에는 잘 방어했지만 영국이 파견한 이집트군이 합류하면서 마침내 샤리프 후세인은 승리를 거두고 메카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영국은 자신들의 적국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시릴 윌슨이라든지 스튜어드 뉴컴 등 노련한 엘리트 장교들을 아랍 독립군에 파견해 군대 훈련과 작전 수행을 도왔습니다. 통일 아랍 왕국의 지도자로, 그러나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영국군 장교는 T.E. 로렌스 대위입니다. 고고하게 취미를 붙인 아일랜드 계통의 이 젊은이는 이미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유적 유물 발굴을 위해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을 방문하며 아랍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졌습니다. 1차 대전이 터지고 영국이 아랍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요원으로 그를 선발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영국과 샤리프 후세인 간의 의견을 조율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군 군부대를 이끌며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특히 로렌스 데이와 샤리프 후세인의 셋째 아들인 파이잘과의 우정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들 간의 우정과 아랍 대걸기를 다룬 작품이 서두에 언급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메카를 점령한 아랍 영국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북진했습니다. 우선 메카와 메디나를 포함한 아라비아 서부, 헤자즈 지역을 함락시켰고 이어서 오늘날 요르단까지 진격해 주요 거점인 아카바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사상자와 포로는 무려 1000명에 달했지만 아랍 영국 연합군의 부대는 고장 2명인 사상할 만큼 이 아카바 전투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시리아로도 진격해 다마스커스도 함락시켰습니다. 시리아의 현재 수도이기도 한 이 도시는 고대부터 중동 지역의 번영한 대도시였습니다. 후세인 샤리프와 그의 셋째 아들 파이잘이 이끄는 아랍 독립군은 마침내 아라비아 서부에서부터 시리아, 요르단을 관통하는 커다란 아랍 독립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대한 아랍 독립국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가 유력했고 샤리프 후세인은 거의 1000년 전에 나 있었던 통일 아랍 왕국을 되살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헤자즈의 왕이었으며 셋째 아들인 파이잘은 이후 시리아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좋은 순간은 잠깐이란 말이 있죠. 1차 대전으로 아랍 민족의 중흥을 이끌었던 샤리프 후세인과 하심 가문은 1차 대전 끝 무렵 자신의 동맹이었던 영국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상당 부분 영국의 책임입니다. 앞서 말한 후세인 맥마흔 협정 외에도 영국은 복수의 계약을 다른 세력과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후세인 맥마흔 협정 1년 후인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외무부 장관은 유대인의 나라, 즉 오늘날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주겠다는 요지의 성명,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합니다. 1차 대전 도중 영국이 부유한 유대인의 재정적,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한 선언이었지만 문제는 후세인 맥마흔 협정에서는 샤리프 후세인 등 아랍 독립군에게 영국이 통치권을 이미 인정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또 영국이 동맹국인 프랑스와 1916년 체결한 사이크스-피코 협정 또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는 1차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어떻게 적국인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쪼갤 것인가 하는 합의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남부는 영국 영위,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 땅이 됩니다. 샤리프 후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동맹국이다가 전후했던 영국이 2중 3중으로 그에게 사기 계약을 친 셈이었지만 당시 영국의 별명은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만큼 워낙 강력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서 1920년대 하심 가문의 영향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샤리프 후세인의 첫째 알리는 아라비아 서부 헤자즈 지역의 왕이었고, 둘째인 압둘라는 요르단의 국왕, 셋째인 파이잘은 시리아의 왕이었고 이후 이라크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샤리프 후세인은 이에 힘입어 1924년 스스로를 칼리파라고 선언합니다. 칼리파란 예언자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로 모든 무슬림의 정치적, 종교적 단일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후 하심 가문에는 불운과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테니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계획이고, 하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룰 계획입니다. 아랍 최고의 명문가였던 하심 가문과 샤리프 후세인이 아랍 독립을 이끌며 오늘날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에 해당하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한 이야기는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온 지 벌써 6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됐기에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랍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용하고 영화 자체의 완성도도 높은 만큼 시청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1962년 영화다 보니 시대착오적이거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도 강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소하고 볼만한 가치가 높은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작가였습니다.